네, 안녕하세요. 마르쿠스 쌤입니다. 이 뒤에 풀이 안 지웠는데, 네, 그냥 영상 찍다 갑자기 풀이가 안 지워진 게 보여서 이게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업을 오늘 했던 흔적이에요. 이제 문제를 풀었던 흔적인데, 보면 제가 오늘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하다가 느낀 건데,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중학교 과정을 이제 들어간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들어간 친구들이고,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긴 한데, 이제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수학적인 어떤 증명 이런 걸 할 때는 아직은 이렇게 막 노련하고 이런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덜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선생님의 설명을 흡수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보면은 풀이 과정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교과 수업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 네,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갑자기 영상을 찍은 이유가, 제가 예전에 몇 번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 이제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이 강사가 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잘 챙기시고, 또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은 강사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본인의 어떤 뭐 실력 또는 본인의 어떤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막 그런 얘기들도 좀 약간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어서, 네, 또 짧게 될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 이제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학원 강사가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내가 학원 강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그 직종을 준비해서 학원 강사가 되시는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시려고 여러 활동들을 하시다가 뭔가 이제 그런 활동들이 내 생각과는 좀 달랐다든가 뭔가 잘 안 됐다든가,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약간 저희 보통 말하는 알바 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정규 과정을 다 거쳐온 성인들이다 보니까 보통 뭐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면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학원에서 알바를 해보고, 뭐 해보니까 뭐 그냥 뭐 애들이랑 수업하고 하는 게 나랑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학원 강사가 되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학원 강사가 되고 나서 수업을 좀 한 10년 넘게, 한 2, 3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진행하면서 이제 좀 느낀 부분인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말하는 교사분들, 그러니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분들이 아니고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뭐 영어를 가르치시거나 수학을 가르치시거나 또는 뭐 국어나 과학을 가르치시거나, 그러니까 일반, 저희는 이제 지식 전달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하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강사들은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사분들이 하는 역할과 저희가 하는 역할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전체적인 성장과 발달과 그 아이들이 어떤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 인성이나 또는 뭐 단체 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챙겨주는 분들이라면, 강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대해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강사 일을 한지 오래되지 않고 한 2, 3년도 안 됐을 시점쯤에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아마 강사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학원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의지, 학원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신뢰, 그 학원 선생님과의 친밀감이 되게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굉장히 아이들을 수업하시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시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나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의 경우는 부모님하고는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안 하면서 학원에 오면은 학원 선생님하고는 하루 종일 조자조자 떠들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돼주는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아마 강사분들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학원 선생님이 하는 말투, 학원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 학원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들려줬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그 내용들을 섞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이 있다고 느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수업을 뭐 4시간씩 연강으로 수업을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쯤 되면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잠깐 해줄 때가 있어요. 보통 많이 해주는 거는 영재고나 과학고에 입학한 이후에 어떤 공부를 하는지, 또는 영재고 과학고를 졸업한 선배들은 어떤 대학을 가거나 어떤 일들을 하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영재고 과학고를 졸업한 친구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고, 가끔씩은 네, 제가 아는 선에서만 뭐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아이들하고 하는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대부분이 영재고나 과학고를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보통 뭐 학교에서 전교권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인데, 제가 예전에 약간 서울에서 수업을 할 때도 그때 수업을 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다 공부도 잘하고 뭐 가정 환경도 되게 좋고, 그리고 뭐 약간 경제적인 어떤 여유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을 하다가 느꼈던 게, 아,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아마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약간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학원 강사가 된 지 한 4년, 5년 됐을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수업을 할 때 저는 나름대로 제가 애정을 쏟아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뭐 수업도 했겠지만 그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인성이라든가 또 어떤 공부를 잘하는, 정확히 말하면 능력도 있고 좀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한테 너네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뭐 어디 연구소의 소장님이 된다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과기부 장관님, 이런 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핵심 어떤 인재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을 때 그냥 자기의 입신양명 위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가치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어떤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준다든가,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책임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가끔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좋은 의도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강사로서 아이들과 수업을 한다는 부분이 제가 하는 말투, 행동, 어떤 나도 모르게 나왔던 어떤 이야기 속에 있었던 내가 가진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깊숙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어느 학원의 선생님이요, 막 이런 얘기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해줬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는 약간 뭐 과격한 얘기가 들어간 경우도 있다든가, 아니면 저건 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이상한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물론 저도 말하다가 말실수나 또는 저도 의도치 않게 그런 식의 얘기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강사로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뭐 부모님과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 강사로서 본인이 하는 수업에 대한 어떤 노력과 책임감, 그리고 내가 아직 하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수업에 대한 준비, 뭐 이런 전체적인, 누가 봐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 아닌, 학생들과 마주 보고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들에게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내가 가진 색깔의 일부가 그 친구들에게 배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른이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건 좋은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아이들에게 당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요즘엔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능력적으로 뭔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너가 좀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발 더 나서주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이들에게 좋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닌 뭔가, 그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얘기나 수업을 하는 과정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조금 안 좋은 부분까지도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강사분들 중에는 정말 아이들이 그냥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전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까지 나도 모르게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말을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행동을 조심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 그렇지 않은 강사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아이들한테 말 그대로 뭐 막 소리를 막 지르시거나 화를 막 내시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어쨌든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이가 진짜 혼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혼내셨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선생님들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아이들은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어른이고 나와 친밀한 어른,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춘기이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거나 좀 서먹서먹해지는 상황에, 학교 선생님은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이고 선생님이시니까 나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선생님은 많지 않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중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본인이랑 가장 친한 어른 중에서는 학원 선생님을 꼽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서는 수업할 때 아이들이 많아봤자 뭐 8명, 10명 수준이고 적으면 2-3명 데리고 수업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 2-3명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어른인 거죠. 그러면 본인이 친밀감을 느끼는,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뭔가 내가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뭔가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어른이야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면 말 그대로 저희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전달해주는 친밀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 어른이 하는 말 한마디, 그분의 행동, 그분의 가치관이 되게 쉽게 아이들에게 배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강사로서의 뭐 성공하는 어떤 전략, 또는 뭐 내가 뭐 강사로서 잘 되기 위한 어떤 밑거름이 되는 얘기, 뭐 이렇게 듣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네, 뭐 좋은 말 나쁜 말 떠나서 어쨌든 항상 강사분들은 학생들이 내가 전달하는 것들 중에 인성이라든가 그 아이의 내면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뭐 항상 저희가 무조건 옳고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만 아이들을 대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내가 아이들 수업할 때 그래도 좀 조심해야지라든가, 아이들 수업할 때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달할 때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라든가, 항상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강사가 되시면은 이게 뭐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부모님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되는 분야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이 어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뭐 별로 이렇게 영양가 없는 얘기를 쭉쭉 늘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알고 지내는 선생님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40대, 50대 막 이런 선생님들을 많이 좀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다들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씩 거리를 두시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약간 예전에는 막 애들하고 막 농담도 하고 막 우리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그렇게 막 농담하고 막 어떤 때는 약간 비속어가 있어가면서 막 야 너 그랬지 어랬지 막 이렇게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혹시나 나는 얘랑 친하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에게 좋은 의도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가 그냥 어떤 내면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 선생님의 재밌는 말투, 선생님의 재미있는 억양 또는 그 행동을 그냥 그대로 모방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원하는 우리 아이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내가 심어주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은 거리를 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리를 어느 정도는 두는 게 좋은 건지, 아이들이랑 허물없이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 건지,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허물없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에 이 아이가 이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한 번 정도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고, 좀 그런 어떤 강사로서 선생으로서의 책임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근데 되게 똑똑한 아이들이라다 보니까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 이 어린 친구들인데도 본인이 막 문제를 못 풀까봐 막 걱정을 하고, 풀었을 때 엄청 좋아하고 못 풀면은 막 속상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좀 머리가 큰 친구들이죠.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들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의 아이들인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하는 말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면서도,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단순하게 답을 내고 답이 얼마다, 어떻게 풀었다, 이렇게 느낌으로 보기보다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풀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라고 했더니, 정말 그 한마디 딱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아이들이, 그 전까지는 어쨌든 답을 내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이 되고 그랬죠. 모든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푸는 건 너무 길지 않나? 선생님, 이렇게 풀면 식이 너무 길지 않나요? 이렇게 어떻게 풀면, 이렇게 풀면은 더 식이 빨리 풀리지 않을까요?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조금이라도 멋지게 푸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는 말에 굉장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친구들조차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짤막한 한 문장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들은 그냥 빨리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야지 하는 생각을 위주로 했을 텐데, 조금이라도 문제를 멋지게 풀어보자, 멋지게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푸는 게 멋지게 푸는 건지 한번 샘플로 보여주니까 이 친구들이 나도 저렇게 멋지게 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리고 사춘기에 진입해 있는 친구들일수록 선생님이 하는 그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친구한테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을 때는 좀 이제 강사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무게감을 좀 가지시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데, 꼰대 같은, 그죠? 나이 먹고 꼰대 아저씨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강사로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고, 네. 저도 요즘에 좀 되게 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 원래 업무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인데, 네, 여러 가지로 막 일이 많다 보니까 막 제가 막 요즘에 또 영재고 시험 직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데, 네, 힘내시고 뭔가 목표하시는, 네, 그런 멋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네, 다들 많이 노력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또 길어지기 전에 빨리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